뭐 감독 커리어보다는 페베 수석 코치로 네. 알려진 분이죠. 이 헤수스 카사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서 아, 스페인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40대 감독이요. 48살입니다. 특징은 뭐 이 감독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서 코치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지원한 사람들이 다 스페인 출신이 많잖아. 펩이거나 루이스 엔리케거나. 그렇지 않아. 유일하게 스페인 출신이 아닙니다. 쿠만 감독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쿠만이 아니라 그 쿠만의 형 예르빈 쿠만 감독입니다. 4명 다 얘기 저희가 해봤는데 감독으로만 볼 땐 포예스를 이길 감독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그 얘기야. 아니 대상 볶음 요리 6팩 최초 2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6팩에 2만원대예요. 냄새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냉동 제품인데 해동 후에 그냥 볶기만 하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가 아니라 조리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볶음처럼 먹어야 돼. 볶음밥 느낌으로. 양념은 비슷한가? 야 재영, 야 재영하고 닭을 하나씩만 한다. 야 만식이지 2개 다 섞으면. 빨리요. 여러분들 이게 제육볶음 4팩에 닭갈비 2팩 총 6팩 해서 2만원대입니다. 그리고 한 팩에 300g, 한 팩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플망고 호텔급입니다. 3kg 우와, 최초 뭐야, 이거. 3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호텔 납품용이에요. 이거 호텔급이 아니라 실제로 호텔의 납품용 애플망고입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들 애플망고 저희가 호텔급이라고 설명드린 게 보통 저렴한 거는 사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워낙 제품의 퀄이 좋기 때문에 슬라이스. 예. 그러니까 안 썰고 그냥 나온 거야? 이게 그냥 썰어져도 슬라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 예, 되나? 넣기만 하면 이야, 녹여서. 그러네. 야 그냥 후식으로 땅이네. 나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애플망고 드시는 분은 알겠는데 생물 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개 사면은 몇 개 먹으면 물러. 맞아요. 그래서 원래 애플망고는 이렇게 냉동 애플망고를 사요. 저 코 땡땡 거기서 사는데 네. 좋네. 근데 이 가격 보고 난 솔직히 미쳤다. 아니 당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아? 알지? 아 애플망고 달아. 저게 1kg입니다. 그래서 저게 3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팩. 아 저게 한 팩의 그 금액이 아니라 예.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3개야? 이게 3팩이에요. 이게 3팩에 37,900원. 와 대박이다. 이 넘치는 애플망고 빙수를 9그릇을 만들 수 있다. 10개? 팔버드 기자님 취재입니다. 임시감독 후보군 5명 중 4명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취재력이 요즘 달순의 칭찬. 물 올랐어. 예. 물 올랐어.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야, 저 친구 아주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어제 그 포획 감독 서류 예. 심사에 탈락했다. 이것도 뭐 대단한 취재력 아니었습니까?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아, 조회수도 예. 잘 나오고. 잘 나왔어요. 예. 예. 뭐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어제 사실 좀 급하게 취재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서 조금은 이게 혹시나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그 보도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취재가. 어제 얘기한 내용들이 좀 우리 했던 보도에 좀 나오더라고. 예. 대박이야. 그래서 다행이다 일단은 다행이다 좀 싶었고. 근데 더 이제 부담이 이런 거잖아. 어제 이제 뭐 저희가 또 정리 잘해서 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래 오늘 한번 보자 그래. 오늘도 맞는지 보자. 밥이나 먹을까 그냥.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버드 기자님이 이 거스포엣을 꺾고 면접을 보게 된 임시감독 후보군들 어떤 감독들이 후보군에 올랐는지 5명 중 4명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5명이거든요. 네. 모두 외국인 감독이라고 하고 어쨌든 협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를 하는 게 맞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던 건 5명의 명단이 또 어제 약간 커뮤니티 위주로 좀 돌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우리 김 시장이 확인. 아니 뭐 시키면 다 나오는 줄 알아. 확인.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쉽지 않지. 눈 뜨자마자 전화해야 되고 막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 군데 돌렸는데 일단 5명이 뭐가 준비가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나오나. 예. 5명 중에 4명이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감독들이 이제 토렌트, 그다음에 이제 카사스, 모레노 요 스페인 3인방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쿠만이 저는 이제 요게 좀 사실 좀 헷갈려서 좀 취재를 오늘 많이 한 거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사실 어떤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뭐 스토이코비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스토이코비치. 요 얘기를 제가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이코비치가 이전에 단독 보도로 예.
그 임시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KBS 이준희 기자가 보도한 적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실명 이제 보도했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는 그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맞아요. 확인을 좀 여러 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확실치가 않아요. 아 스타니코비치는 네, 그래서 확실치 않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왜냐면 제가 확인한 것만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예. 요거는 제가 정스럽게도 좀 확인을 좀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쿠만은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아 쿠만 확인이 됐다. 네, 에르반 쿠만은 서류 통과를 했다. 네, 서류 통과가 됐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포획 감독을 어제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탈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되게 길게 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협회가 정말 뭐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뭐 좋은 일이겠죠. 공정.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정. 그러니까 최근에 포획도 어쨌든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이 코칭 스텝 쪽에서 조금 낙태죄를 받았다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더해서 약간 서류적으로 좀 미비가 좀 잘 안 됐다. 아. 근데 그런 지금 지원한 감독들, 이런 합격한 감독들 말고 떨어진 감독들 중에서는 그런 감독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서류나 이게 이름 하나네. 소 얘기하는 이름값은 좀 있었는데. 뭐 이름값이 있는지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좀 이런 서류 미비로 좀 떨어진 감독들이 좀 있다. 아, 서류 미비. 그리고 지금 요 앞으로 면접을 볼 감독들, 면접을 보거나 이제 볼 감독들이 있는데 굉장히 변수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 포회 때 그런 서류 약간의 좀 아쉬움들, 그다음에 네. 이제 코치진에 대한 아쉬움들로 인해서 떨어진 거고 반대로 지금 합격한 뭐라 그래 임시 감독 미팅을 해야 후보들. 되는 요 4명의 감독들 중에는 굉장히 또 서류적으로 괜찮은 감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레노 감독일 가능성이 높은데. 챗GPT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굉장히 있거든요. 깔끔하고. 아 네. 모레노가 맞나요 실제로? 그런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모레노뿐만 아니라 예. 어쨌든 요 스페인 감독들은 그래도 서류가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도 좀 있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협회가 뭐 청문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정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별로 점수화를 시켜서 좀 부족한 부분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포엣이 사실은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빨리 떨어진 감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좀 잘 되는지 보고 철학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또 포엣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대표팀 맞냐 이런 것도 아마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요 4명의 감독과 1명이 더해져서 5명이 이제 최종 이제 면접 대상자인데 요 감독들 중에서도 약간 좀 변수가 있는 감독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변수가? 결국에는 어쨌든 이 팀적인 사단을 꾸리기가 이 임시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을 꾸린다는 건 뭐 코치들. 그렇죠. 코치들을 요 감독들이 다 어쨌든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협회가 뭐 융통성 유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만약에 딱 지원했어 그럼 끝.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어떤 감독 사단 중에 한 명이 코치가 좀 뭐 일이 생겨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바뀔 수 예를 있죠. 들면 예.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바뀌면 미안한데 좀 이런 일을 통해서 바꿀래 그게 안 돼요. 아 내가 처음에 그 지원을 할 네. 때 만약에 뭐 정지훈을 넣었어. 그런데 정지훈 잠깐 좀 해가지고 다른 코치랑 바꿔도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예를 거예요. 들면? 예를 들면 서류에 제출한 그대로 가야 네, 된다는 그런 거군요.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이 공정에 대해서 깐깐하게 받고 추가적인 뭔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러면 약간 공정성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축구협회 최초의 공정. 그동안은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예. 이게 어쨌든 약간 융통성도 좀 발휘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점수화시키고 뭔가 그 공채란 게 지금 처음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안 해본 거죠.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정강회에서 뭐 예를 들면 야 모레노 어때? 그러면 손 들어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모셔오는 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공지를 한 거를 이분들이 넣은 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인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최대한 공정하게 서류나 그리고, 절차들을- 이런 것들을 좀 깐깐하게 좀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미 면접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4명의 감독과 1명이 더해져서 아마 이번 주 안에 면접이 잡힐 거고 네. 카사스는 또 지금 약간 소속팀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라이언 것처럼. 시티. 그래서 싱가포르. 면접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도 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페인 출신의 3인방 토렌트, 카사스, 모레노 지금 서류 통과해서 면접 볼 대상자에 올라가 있다. 네. 네덜란드 출신의 쿠만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서류 통과했다. 네. 네 명은 확인됐다는 거고요. 네. 근데 한 명은 지금 누군지 확인이 안 됩니다. 요게 참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확인이 좀 아직은 안 돼서 이걸 확인이 안 된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보도라고 한다나요? 이렇게 나온 게 스토이코비치가 나와서 네. 저도 그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저도 그게 확인이 전혀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렇게 나와서 뭘 인터뷰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협회가 인정을 해줘야 오피셜로 뜨는 건데 네. 지금 그러진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는 유보. 네. 스토이코비치는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들어가 있을 들어갈 가능성도 수도 있고. 있어서 일단 스토이코비치는 좀 유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쿠마는 이제 그러니까 세 명은 사실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쿠마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네. 쿠마는 요 넷은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있다. 네, 네. 쿠만은 이제 어쨌든 최근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어서 네 어쨌든 네, 쿠만까지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확정된 4명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로베르토 모레노 확정이란 표현하면 약간 오해되죠. 확인한 정도로 합시다. 확인한. 네. 면접을 볼 거라고 확인된 4명에 대해서 커리어나 전술적인 분석들을 한 명 한 명씩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KBS 단독 기사로 모레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게 토렌트부터 나왔구나. 오늘 나왔어. 아예 나왔어요. KBS가 또 썼어. 토렌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독은 뭐 감독 커리어보다는 패배 수석 코치로 네. 알려진 분이죠. 일단 제가 요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토렌트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곳이 스페인 카탈루냐입니다. 네. 그럼 벌써 바르셀로나의 냄새가 살살 나죠. 그쵸. 네.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에서 오랫동안 수석 코치를 했던 아, 길게. 바르셀로나 B팀에서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러면서 바이언, 맨시티까지 수석 코치 한 10년 정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를 하는 감독이죠. 네. 예. 기본적으로 펩 스타일 그러니까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해서 모든 위치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과르디올라 감독 패배 축구. 스타일. 네. 예. 그다음에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고 빌드업, 공간, 즉시 압박 이런 이제 구조를 상당히 잘 가져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네. 제가 잘을 왜 갖다 삼겨버렸냐면 잘하진 못해요. 추구는 하는데. 추구미가 그거다. 추구미가 패.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추구는 그렇게 하는데 예. 2018년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서 독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뉴욕시티를 가요. 그 다음에 브라질 플라멩구, 터키 갈라타사라이, 오. 멕시코 알레티코 산루이스, 그다음 멕시코 몬텔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쭉 갑니다. 네. 거기다 실패합니다. 아, 거친 팀들 이름값은 꽤 높은데. 갈라타사라이에서는 거의 최악의 성적을 갖고 아, 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토렌트 감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술 수석 코치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패배 스타일도 좀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지시하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네. 감독을 맡았을 때는 다 실패를 했고 사실 우리가 코치 그러니까 코치의 이 사람이 사실상 뭐 몸통이래 뭐 K리그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감독이 되면 막 선수단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감독의 역할과 코치 역할은 달라요. 예. 그러면 이 감독이 과연 어쨌든 우리나라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 됐는데 이 팀을 한 대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이걸 팀을 만들고 빌드업을 하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팀을 만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가 가능할지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의문점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펩과 상당히 부분 지향은 같았지만 좀 다른 건 뭐냐면 상대 분석으로 아마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했을 거예요. 상대 분석관 이 롤로. 네. 그래서 상대 분석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펩은 좀 더 자기 축구에 대한 고집이 엄청나다면 네. 이 토렌트는 상대에 따라서 약간 뭘 하려고 하는 유동적으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것 좀 약간 다른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도자 감독으로서 성과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 축구 자체가 전술을 선수들에게 입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그쵸. 국가대표팀은 프로팀이 아닙니다. 예. 국가대표팀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모여서 뭘 전술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데려온다면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축구는 결국 선수 수준이 퀄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 이 고급 축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선수들이 안 되면 이 축구가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예. 대표팀은 스카웃을 할 수가 없어. 영입을 못하죠. 못하죠. 예. 프로팀은 돈 주고 영입을 하거나 내가 맞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만 국가대표팀은 한정되어 있는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토렌트에겐 좀 약점, 우려,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렌트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합니다. 헤수스 카사스. 뭐 이라크 대표팀 감독으로 네, 뭐 많이들 그때 많이 유명해졌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팬들이
꽤나 좋게 봤어요. 역동적이고 전방 압박도 막 세게 들어오고 해서. 근데 그 이후 또 커리어는 또 안 좋다고 맞아요. 해서. 예. 여기도 이제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면 앞에 있었던 토렌트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사단이라고 네. 한다면 이 헤수스 카사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서 아. 예. 스페인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좀 20대 때 지도자를 시작을 해요. 어릴 때 일찍 시작했네요. 예. 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경기 분석관 스카우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나갔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지도자 공부해서 단계 밟아서 올라와서 예.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까지 하고 루이스 에니케 밑에서 보좌까지 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이라크 대표팀 하면서 그때 아이맨 후세인 예, 맞아요. 잔디 먹방 했나?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좀 인상적인 아시안 경기도 컵 때. 있었고 우리가 예. 막 그 만나면서 고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알려졌고 그래서 토렌트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루이스 에니케와 과르디올라 감독이 네. 큰 틀로 보면 비슷한 거죠. 큰 그쵸. 틀로 보면. 근데 이제 그 토렌트보다는 어떠냐면 이 헤수스 카사스는 좀 더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막 만들어 가려고 네. 한다고 한다면 여기 좀 더 직선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유연해요. 아, 전술 구사가.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예. 야 이거 하나야. 예.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포메이션도 뭐 4-2-3-1, 4-4-2 혹은 3백까지 쓰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구사하고요. 물론 공격적인 압박이나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이런 건 뭐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차이는 직선적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간다. 이런 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맡았을 때는 임시감독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뭔가 맞추는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워낙 또 아시아의 경험도 좀 예.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을 잘 분석을 또 하는 감독이었고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임시로 오면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감독 스타일의 뭐 어쨌든 뭐 전방 압박이나 이런 라인 굉장히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맞을까? 약간 직선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또 약간의 의심이 좀 있고 근데 또 6경기를 할 거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근데 문제는 이 감독 소속팀이 있는 소속팀이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싱가포르 라이언시티 감독인데 뭐 마시죠 전임자가 이제 이임생 감독 이 전임자 있고 아 왜 끄네? 아니 뭐 그래 뭐 팩트니까.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감독을 데려오려면 여러 가지 뭐 면접 일정이라든가 뭐 위약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임시 감독인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풀지? 요 문제를 본인이 뭐 풀어서 왔을지 어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는데 그럼 이 감독이 정말 100%냐?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의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예. 저는 지금 확인된 4명 중에 만약에 1명을 데려오자면 저는 카사스예요. 카사스. 왜냐하면 이거 절대적 우위 아닙니다. 상대적 우위인데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면서 해야겠지만 예. 그런데 약간 역시 카사스도 걸리는 건 아까 현재 팀 이것도 있지만 이라크 대표팀이 사실상 카사스가 맡은 첫 번째 성인 감독이에요. 성인팀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전까지는 약간 분석관이나 코치가 주요 그렇죠.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풀타임 잡으로 성인 팀을 이끈 적이 많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 않다. 그거는 살짝 걸리지만 다른 감독들은 더 없습니다. 예. 아니면 더 실패했거나. 그죠. 네. 그 다음이 사실 모레노인데 이 감독이 약간 대한민국의 문제적 감독으로 소개가 됐었죠. 이 챗GPT 감독으로. 물론 그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예. 본인도 이건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그 러시아 쪽 감독할 때 소치. 썼던 건데 예. 그때 이제 러시아가 워낙 어려우니까 번역할 때 쓴 거다. 예. 내가 미쳤다고 그걸 뭐 전술로 쓰겠냐라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루머가 있었죠. 의혹이. 네, 예. 일단 있었어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40대 감독이요. 48살입니다. 특징은 뭐 이 감독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서 코치를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지원한 사람들이 다 스페인 출신이 많잖아. 펩이거나 루이스 엔리케거나. 엔리케거나 그렇지 않아요. 둘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모레노의 특징은 아예 이 선수는 프로 선수 경험이 없습니다. 이 감독은. 아, 그래요? 프로 경험이 아예 없어요. 프로 선수 경험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예. 영상 분석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날려서 지도자로 네.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코치도 하고 보면 로마, 셀타비고,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대 이런 데서 계속 그 역할을 했던 거고 네. 감독 대행도 잠깐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전술 내용을 좀 얘기해도 되니까 그런 비슷한 결이죠. 계속 얘기하시면. 애니케, 예, 뭐 포지셔널 바르샤견. 플레이나 상대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 특히 데이터 활용 상당히 잘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스위칭 플레이에 대해서도 약간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풀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감독의 문제도 감독이 되고 나서는 거의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감독 커리어가 안 좋구나. 모나코,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 때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챗GPT. 예, 그래서 러시아 그런 구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독으로 성공한 적이 없으며
그다음에 풀백을 너무 전진시키다가 전술적으로는 뒷방을 너무 많이 얻어맞는다. 아하. 라고 하는 지적까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근데 이 감독이 또 특징적으로 어쨌든 약간 공미 활용을 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선을 되게 좀 창의성 있는 선수를 넣어서 굉장히 좀 플레이를 잘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강인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맞을 수는 스페인 있겠네요. 감독이기도 하고 물론 예. 두 분 다 또 스페인 감독이긴 하지만 다만 걱정되는 거는 김민재 선수의 과부하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다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선수가 올라가요. 커버해야 될 그래서 김민재 겁니다. 선수 아마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는 예. 상황이 될 거고 우리가 월드컵 때 풀백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3백을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축구로 봤을 때 풀백이 희귀 포지션인 건 맞지만 유독 좀 우리가 약한 포지션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풀백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이런 공간 커버라든가 그러니까 장난이 좀 확실히 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랑 맞을 수 지금 우리가 있을까? 3명 얘기했는데 3명 다 우리가 딱히 스페인 100점 출만한 감독이 좀 있나 이런 예.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서류에 올라왔던 감독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예. 예. 특히 모라누가 서류를 엄청 잘 만들었대. 뭐 되게 잘 만들었대. 나는 썰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또 이강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일 수도 있다. 맞아. 예. 앞에 세 명인데 기본적으로 스타일상은 스타일리시하죠. 예. 근데 뭔가 좀 카라스가 조금 더 전진 막 약간 직선적이라면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강인의 기대가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왜 그러죠? 임시 감독이 맞는 감독들이 왔군요. 그래서 네, 저희도 막 네, 회의하다가 회의하다가 막 우리가 야 아주 마땅하진 않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임시 임시감독 감독이잖아요. 누가 임시 감독 뽑는데 그건 맞지. 그쵸. 임시 감독을 뽑는데 유럽에 있는 커리어가 짱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임시 감독이야? 6경기인데? 스토이코비치도 그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임시 감독인데 이 정도 왔으면 또 잘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일하게 스페인 출신이 아닙니다. 쿠만 감독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쿠만이 아니라 그 쿠만의 형 예르빈 쿠만 감독입니다. 이 감독도 사실 동생 쿠만은 많이 알려져 유명하죠. 있는데. 뭐 유명하죠. 뭐 네, 근데 이 네덜란드와 감독은 뭐 바르셀로나.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 한번 얘기해주면 네. 저는 사실 4명 중에는 제일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형제의 후광을 입어서 예. 커리어가 쌓은 느낌이 있고 네. 그냥 자기의 독립적인 형태로는 뭔가 이렇게 확실히 보여준 게 없는 네. 예, 약간 좀 자기 스스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조금은 수비 조직을 좀 신경을 써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수비 축구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밸런스, 약간 홍명보 뭐 이렇게 네. 측면 전환 속도 이런 거 좀 중시 여기긴 하는데 조금 전술은 좀 보수적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술을 짜는데 디테일에 떨어져.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별로입니다. 처진다. 예. 그리고 약간 롱볼을 좀 많이 구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공격 중심이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둘이 이제 공격 중심인데 예. 이 선수들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감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예. 여기다가 또 약간은 너무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어쨌든 월드컵 때 너무 우리가 수비적으로 3백을 쓰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좀 바꿔줄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더 화끈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거는 A매치고 어쨌든 뭐 월드컵에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조금은 결과보다는 내용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이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만과 예루살렘 뭐 이렇게 맡았는데 다 좋지가 않았어요. 로만 예루살렘. 다 11명씩 하고 경기된 거죠. 11경기 만에 다 경기가 별로 안 됐고 예. 감독으로 성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쉽진 않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내가 듭니다. 별로였더니 그럼 쿠만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4명 다 얘기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감독으로만 볼 땐 포예스를 이길 감독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그 얘기야. 아니 솔직히 그냥 포엣이 제일 낫어. 이거 포엣이 제일 낫. 지금이라도 다시 합격해 주시죠. 근데 이게 참 아니,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절차니까. 그쵸. 참 우리가 이 공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걸 다 오픈해서 공개 채용을 했고 네. 거기에 다 오픈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감독들 지원한 감독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오픈이 돼 있을 거고 요 지원 절차 몇 개 항목 다 오픈이 돼 있을 거고 네. 요거에 맞게 지원을 했는데 점수화를 시키다 보니 너무 부족한 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쵸.
사실 제가 봐도 딱 만약에 인민감으로 6경기를 한다. 만약에 예. 이런 뭐라 그래? 딱 지금 공개 채용 말고 네. 뭐 예전 방식으로 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야 우리 6경기만 해야 되는데 국내냐 외국이냐 이런 걸 놓고 좀 고민을 해보고 6경기 잘했을 때는 뭐 좀 고민해보고 또 이게 하나의 평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포에시 서로 탈락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절차를. 뭐 절차 공정 그리고 다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어쨌든 지금 문체부랑도 같이 이런 결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건데 지금 우리 PD가 이번엔 좋은 감독이라 절차상 맞는 감독을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협회에서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에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 자기를 잘 포장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류를 잘 만들 수 있는 감독들 그다음에 사단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감독들이 대거 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비슷해. 비슷해. 스페인 3명은. 네. 뭐 약간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라인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어떻게 면접 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취재를 한 것들을 요 5명의 감독들 중에도 변수가 있는 감독들도 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변수가 또 다른 변수가. 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변수가 있는 감독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 누군지는 뭐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8월 안에는 선임을 한다는 거죠. 뭐 9월 전에. 늦으면은 뭐 9월 9월 초까지는 가야지. 간다는데 9월 초에는 뭐 가야지. 지금 속도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요 임시 감독 이 후보분들이 적극적이어서요. 지금 취재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이 감독들이 적극적이어서 잘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해주니까 어쨌든 한국에 또 에이전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뭐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왜냐면 막 우리가 막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뭐 그 김판구 감독 김판구 위원장 시절부터 보면 우리가 막 진짜 읍소에서 찾아가야 됐거든요. 막 감독들을. 그때 뭐 키키 플로레스 이런 감독들도 언급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찾아가지고 만나서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썼고 지원자를 받았기 때문에 채점했고 면접 보고 딱 되면 또 채점할 거고 그래서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그래도 모레노 같이 낫지 않아요? 모레노. 각자 뭐. 예. 왜냐면 어쨌든 감독 이런 커리어들이 다 좋지는 않는데 그죠. 가장 열정적이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되게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들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거에 문제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지금은 안 해보니까 좀 서툴르고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우린 그거를 자리 잡은 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즉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버넌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논의 안 해도 돼. 그쵸. 그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혹은 그 조직과 집단이 합의한 거버넌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우리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이건 좀 이상하고 저는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고 봐. 지금 과도기일 뿐이고. 그럼 이렇게 예. 가면서 좀 그런 것들은 점차 이렇게 해서 하나 자리를 잡으면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좋은 어떤 사람과 인사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뭐 여기 이 안에서 최대치를 뽑으면 된다. 네. 그리고 임시 감독이잖아요. 그쵸, 임시 감독이 여섯 또 최대치를 뽑고 하는 거 봐서 또 잘하면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예. 모르잖아 또 네. 그동안 뭐 못했다고 해서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임시 감독이니까 한번 보자. 네. 네. 요 3명이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5명입니다. 그쵸. 4명이 한 명은 모르겠어. 한 명은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네. 못 드린 거고 뭐 나와는 있지만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린 거고. 근데 어쨌든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시행착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서류 문제도 있고 뭐 사단의 문제 다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정착만 잘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전 감독 선임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 어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돼서 6경기를 또 굉장히 멋있게 또 이끌면 또 아시안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시스템적으로 과정이 잘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막 불공정의 문제 뭐 이런 빵집 문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가 임시 감독이나 뭐 이런 취재 관련해서는 팔버드 기자님과 또 아니요. 반 기자님이 반진영한테 소식을 물어보시죠. 바로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은 다이슨네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지냐?